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주시와 첨단 로봇 등 7개 투자 기업이 투자 양해각서 및 고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주시와 기업들은 우량 기업의 성공적인 산업단지 입주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양주시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활동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인프라 제공을, 협약 기업들은 지역 및 우선 채용과 일자리 창출,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양주시는 이번 합의로 약 1,94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약 7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의정부시의회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정부시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요? 네,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부의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의장님, 공동주택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기하셨습니다. 의제로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020년 5월에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의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청원이 큰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계기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살피고 개선해야 된다는 인식이 공론화되었었고요. 올해 관련법이 제정되어서 개선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관련 예산이 올라와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존의 휴게시설에 시설 보완을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산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휴게 공간조차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오히려 먼저 배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시설 설치에 대한 것도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작 더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곳들이 많은 현실을 지적하신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의정부시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다행스럽게도 담당 부서에서 대상 선정에 있어서 서류 평가 외에도 현장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배점을 하고 선정 기준도 더욱더 섬세하게 보완해서 집행에 있어서는 휴게시설 환경 개선과 함께 신설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휴게시설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란 이 답변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났는데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총 예산이 5천만 원이 계산되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한 단지에 500만 원이라고 제한이 되어 있어서 산술적으로 총 10곳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500만 원으로 시설 설치를 포함한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번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더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이 시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부의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일 열린 기자회견은 중요 무형문화재 5호 베일동 명창과 국내 인기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알베르토 몬티, 럭키 홍보대사 위촉식, 그리고 노광규 순천시장의 브리핑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외국의 정원을 모방했던 10년 전 박람회와는 달리 2023 박람회는 정원 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며 박람회를 반드시 성공 개최해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4월 1일부터 7개월 동안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순천 지역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일단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순천은 저는 일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가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고요. 그리고 독일인으로서는 저희 사실 정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정말 대단한 그런 박람회 이제 볼 수 있고 또 방문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힐링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홍보대사 돼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개막이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남 순천은 지역의 모든 곳이 정원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수장이십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단복을 멋지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좀 어색합니다. 멋지십니다. 자, 이제 박람회가 50일 정도 남았는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정말 긴장됩니다. 누가 시계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긴장됩니다. 근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13년에도 또 기획을 하셨으니까 네. 올해 박람회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완전히 다르죠. 2013년에는 순천만 보존하려고 이제 에코벨트 개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외국에서 베껴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힘으로 창조하는 겁니다. 비울 건 비우고. 그리고 이제 정원에 삽니다가 이번에 우리 슬로건이듯이 도시 내부로 깊숙하게 정원이 들어와 있는 형태들입니다. 이게 이제는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과성으로 정원이 오는 거죠. 이게 다양한 주제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네. 요즘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순천의 생태 전략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특히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정원이라는 데가 원래가 탄소 중립, 뭐 탄소 제로, 예. 기후변화 이런 데 가장 적합한 소재 중에 하나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 순천에서는 차가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를 사계절 잔디를 입힌 정원으로 바꿔서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이거든요. 이건 세계에서도 주목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해 시설들이 많거든요. 저류지 이런 곳들이. 이것도 정원으로 바꿔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거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예. 네, 그저 관람만 하는 정원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온 그런 정원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원은 거기 있는 풀 한 포기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다 이유가 있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굳이 몇 가지를 소개를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도로가 정원으로 바뀐 거, 또 재해시설이 정원으로 바뀐 거, 그 다음에 이제까지 그 단순하게 농업용수를 제공하거나 또는 홍수가 졌을 때 물을 흘려보내는 강이 이제는 사람들이 뱃길을 열어서 배를 타고 정원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뀌는 것들, 그리고 정원을 우리가 보기만 했지 하루 종일 머무른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세계 처음으로 정원에서 하루 머무르는 가든 스테이를 최초로 하는 것, 또 전체적으로 새롭게 예전의 정원들을 리뉴얼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정원들이 새로운 콘텐츠와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뭐 키즈 가든이라든가 또는 노을 정원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원이 이제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어신길로 만들어진다는 것. 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콘텐츠들이 꽉 차 있는 게 이번에 정원 박람회입니다. 예.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원에 있는 풀 한 포기조차 허투루 만든 게 없을 만큼 그만큼 맞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신데 이번 박람회가 개막을 넘어서서 단순 개막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순천의 미래 비전을 또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정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 문제도 있지만 예. 사회 구조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왜? 정원은 남녀노소 뭐 신분 고하 없이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사회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곧 도시 구조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들은 미래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예지 생활이라는 것들이 아파트 숲에 굉장히 바쁜 일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 건강도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 먹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치유하는 공간이 또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삶의 모습들, 도시의 구조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도시에도 얻을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문제들, 신체적인 문제들까지를 다 치유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순천을 방문하실 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산업화를 이렇게 빨리 이루면서 도시들이 다 마치 풀빵 기계 속의 붕어빵처럼 다 똑같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앞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새로운 표준으로 지금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파라다이스가 있거든요. 순천에 오시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7달 동안 열리는데 여러분들 쌓이는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면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순천으로 오십시오. 네. 저희들이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게 될 2023 순천만 정원 박람회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꼭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시가 응급의료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현수 양주시 의원이 최근 양주 지역 병원장들을 만나 응급실 운영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응급실을 운영해오던 지역 병원들은 적자 등을 이유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상황인데요. 김현수 시의원은 응급실 운영이 적자인 현실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양주시에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응급실 운영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